이미 스타가 된 여배우 노출 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미 정상의 자리에 오른 여배우에게 가슴 노출 신이 포함된 시나리오가 주어진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노출은 절대 불가! 라며 단호히 거절하는 배우. 노출은 하겠지만 대역을 쓰겠다. 고 타협하는 배우. 작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라며 온몸을 던지는 배우. 오늘은 톱스타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노출 연기를 감행한 배우 TOP8을 선정해보았다. 8위 마이너스 강은비. 1986년생 강은비.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똥한 외모로 유명하다. 박한별, 고혜선을 잇는 2세대 장 출신으로 영화 몽정기 2 오디션에서 3,500대 1의 경쟁을 뚫고 20살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하지만 귀엽고 앳된 이미지 탓에 한정된 역할만 주어졌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그 작품이 바로 어우동 마이너스 주인 없는 꽃. 이 영화에서 1인 2역을 소화하며 전작의 이미지를 날려버릴 만큼 농도 짙은 배드신을 선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캐스팅이었다. 강은비와 판무파탈 어우동은 어울리지 않았고 높은 수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인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전국 관객 수 1만 3천 명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며 선택이 과연 옳았나라는 의문을 남겼다. 7위 마이너스 김옥빈. 여고괴담사로 데뷔하며 신인상을 휩쓸었던 김옥빈. 과거 압도적인 미모와 연기력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역변 논란이 아쉽게도 따라붙고 있다. 그녀의 대표작은 2009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 뱀파이어가 된 신부 송강호를 파멸로 이끄는 태주 역할을 맡으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2세. 싱그러운 몸매와 파격적인 배드신을 소화하며 심리적 변화를 섬세하게 연기했다. 덕분에 박쥐는 현재까지도 그녀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리즈 시절 김옥빈을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박쥐를 찾아보자. 6위 마이너스 송지효. 송지효는 2003년 여고괴담 3으로 데뷔, 2006년 드라마 궁에서 주연을 꿰차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그리고 2008년 그녀는 쌍화점에서 조인성, 주진모와 함께 첫 노출 연기를 감행했다. 개봉 전부터 색즉시공 수준 아니겠냐며 기대 반, 의심 반이었지만 개봉 후 관객들은 깜짝 놀랐다. 송지효의 노출은 기대 이상이었던 것. 하지만 불운하게도 영화의 초점은 동성애 코드에 맞춰졌고 언론은 조인성과 주진모의 열연에만 집중했다. 결국 송지효의 과감한 도전은 묻혀버렸고 그녀는 이후 노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후문이다. 5위 마이너스 설리. 2019년 세상을 떠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설리. FX의 비주얼 센터로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드라마, 버라이어티, 영화까지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러나 그녀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작품이 있다. 바로 김수현과 함께한 영화 리얼. 이 작품은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내용은 총체적 난국. 난해한 스토리와 뒤죽박죽 전개 속에서 유일하게 주목받은 것은 김수현과 설리의 노출신이었다. 결국 21세기 최악의 망작이라는 혹평과 함께 영화는 처참히 무너졌다. 이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보니 작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라는 말이 때론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노출이 흥행 보증 수표가 아님은 이 리스트가 가장 잘 증명하고 있다. 과연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4위 마이너스 배두나. 배두나는 학교 시리즈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로 주목받았고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를 통해 청룡영화제 신인 여우상을 거머쥐며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그 후 고양이를 부탁해, 복수는 나의 것에서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여주며 연기파 배우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리고 2009년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공기인형에서 성인용 공기인형 역할을 맡아 노출 연기에 도전했다. 성인용 인형이라는 설정답게 작품에서의 그녀는 인간과 물건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캐릭터를 소화해야 했다. 다행히도 이 작품은 단순한 노출 영화가 아닌 철학적 메시지를 담아 호평을 받았고 배두나는 이를 계기로 헐리우드의 러브콜까지 받으며 글로벌 배우로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노출 연기가 그녀의 필모그래피에 도움이 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3위 김민희.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예계에 입문해 패션 잡지 모델과 CF 모델로 데뷔한 김민희. 당시 독특한 분위기와 시크한 매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연기력은 본인조차 인정할 정도로 부족했다. 그러나 드라마 굿바이 솔로를 기점으로 연기가 급격히 발전했고 이후 영화 아가씨에서 대담한 노출 연기로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김태리와의 배드신에서 등장한 소품은 영화 개봉 후에도 끊임없이 회자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결국 그녀의 연기력과 작품성이 맞물려 아가씨는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김민희는 배우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보다 더 강한 임팩트를 남긴 사건은 따로 있었으니 홍상수 감독과의 금지된 사랑. 불륜이냐 로맨스냐? 를 두고 대중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고 결국 두 사람은 국내 여론과 상관없이 칸 영화제를 돌며 예술가적 사랑을 논하는 길을 선택했다. 2위 전도연. 청룡영화제,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등 한국 영화계의 모든 주요 여우주연상을 휩쓴 칸의 여왕 전도연. 그녀는 영화 접속으로 충무로의 데뷔와 동시에 스타 반열에 올랐고 그 후 해피엔드에서 최민식, 주진모와 함께 역대급 파격 노출 연기를 선보였다. 이로 인해 광고 계약이 싸그리 끊기는 참사를 겪었지만 전도연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꾸준히 노출 연기를 감행하며 자신의 연기적 한계를 확장했고 이는 너는 내 운명, 미량 등 여러 명작으로 이어졌다. 결국 그녀의 도전과 연기 열정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이라는 한국 배우 최초의 위협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다. 1위 김혜수. 연기력? 있다. 미모. 독보적이다. 카리스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김혜수. 그녀는 데뷔 초부터 유난히 관능미가 강조된 배우였다. 남성 팬들의 기대 속에서 결국 그녀가 선택한 작품이 바로 얼굴 없는 미녀. 이 영화에서 그녀는 첫 파격 노출 연기를 선보였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영화는 흥행참패. 기대한 만큼 반응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김혜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2년 뒤 영화 타짜에서 정마담 역할을 맡아 진정한 판머 파탈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영화 자체가 대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연기한 정마담은 캐릭터 그 자체로 남성 배우들을 압도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역시 김혜수라는 찬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순간. 현재까지도 그녀는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외 언급할 만한 배우들. 이외에도 방자전의 조여정, 테러리스트의 염정아, 황제를 위하여의 이태임 등이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감행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당시 톱스타 반열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해 순위에서 제외했다. 결론 작품을 위한 노출 연기가 반드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출이 화제성을 만들지는 몰라도 결국 배우의 가치는 연기력에서 나온다. 누드 화보 찍은 연예인들 탑10. 댄스 가수 유랑단으로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김한선. 나이는 엄정화랑 동갑이지만 왠지 모르게 훨씬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녀가 10대에 데뷔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은퇴와 복귀를 번복했음에도 그녀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가수로는 야망을 채울 수 없었는지 제작자로서 댄스 그룹인 오룡 비무방을 야심차게 홍보했는데요. 오룡 비무방이 쫄딱 망해버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모와 함께하던 김한선은 가수 활동으로 번 돈을 받지 못하고 이모와 결별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이모라는 사람이 김한선의 이름으로 수많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무대와 누드 화보를 찍게 됩니다. 난이도 있는 춤을 소화하기 위해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완벽한 몸매를 보여준 그녀의 화보의 결과물은 꽤나 훌륭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그녀의 누드를 본 한국 누드 험의 회장은 연예인 누드 중 제일 괜찮다며 칭찬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엄청나게 많은 누드집이 쏟아지고 있던 시기였기에 비교적 누드 화보집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계약금을 다 지불하지 않아 누드집을 내고도 반무대행사를 띠며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꽤나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기에 지금 돌아온 제2의 전성기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여성 3인조 그룹 디바의 멤버 비키. 디바 자체가 여자 DJ 다크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그룹이었는데 여러 불화설과 후배들 똥군기 폭행 등의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인지 명곡이 많음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비키가 갑자기 누드 화보를 내놓았는데요. 알고 보니 내막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어린 시절 집안에 우여곡절이 많아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비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와중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약값을 대기 힘든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누드 화보를 찍게 된 그녀. 안타깝게도 얼마 뒤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납니다. 당시 가족의 약값이 모자랐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녀의 소가리가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디바 멤버들과 함께 행사와 타임캡슐 투어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었었죠. 롤라의 멤버 김지연은 롤라 활동 당시 섹시한 컨셉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런 그녀가 그룹 내 비중이 줄어들자 과감히 노출 영화에 도전했었습니다. 영화 썸머타임에서 과감한 노출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 영화 촬영 이후 누드 화보를 촬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섹시 컨셉 이미지 소비가 너무 심했던 것인지 롤라 때의 영광에 비해 터무니없이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충격을 받고 단념한 것인지 현재는 롤라의 멤버로 다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의 전 와이프였던 이혜영은 당시 다리 보험까지 들 정도로 명품 몸매를 자랑했는데요. 코코로 활동할 때부터 섹시함을 어필했었습니다. 잘 나가던 이혜영이 돌연 누드집을 촬영해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엄청난 화제를 끌며 그녀의 누드 화보는 대히트를 쳤습니다. 곧 누드 화보를 찍은 그녀가 이상민과 결혼을 하면서 더욱 그녀를 보는 대중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곧이어 결혼 생활 1년 2개월 만에 이혼을 하자 누드집 찍은 여자랑 어떻게 사냐, 이혜영이 사치가 심해 빚이 많아져 위장 이혼한 거다라는 등 그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더욱 강해지자 그녀가 누드 화보와 이혼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혜영과 결혼 전 연애 중일 당시 이상민이 모바일 누드 화보를 찍으라고 강요를 했고 그 계약금 5억 원과 화보 수익 3억 원을 가로챘으며 이혜영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또 2억 원 정도의 외제차 2대 할부금 또한 이혜영의 몫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그로 인해 채권자들이 이혜영의 출연료를 압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온갖 손해를 보게 된 이혜영은 이혼 후에 이상민에게 22억 원의 소송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민 측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요. 고소를 한 이혜영에게 10억 원을 해결해 주었고 동장 압류도 해결해 주었다고 밝혔고 모바일 누드도 강요한 적이 없었다며 화보집 수익은 이혜영이 직접 사업자금에 보태라고 준 것이라며 외제차 리스는 갚았고 빌려 쓴 10억 원은 이혜영이 보증선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의 주장이 너무나 다르고 부부의 일은 둘만 알기에 상세한 내막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이혼까지 할 정도로 꼴이 깊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혼 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혜영은 운명의 남자를 만나 재혼하였고 자신의 남편 의붓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듯 보입니다. 현재는 방송에서 넌지시 거론하며 우픈 이혼 개그까지 날리곤 하는 그녀입니다. 성현아는 국내의 연예인 누드 열풍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데뷔 초부터 할렐루야, 허준, 이산, 욕망의 불꽃 등 굵직굵직한 작품에 참여하며 영화배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두 명의 새엄마라던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여동생 등 굉장히 기구하고 복잡한 가정사 때문인지
혹은 또 결핍이 많아서인 건지 한참 잘 나가던 2001년 마약 엑스터시를 하다가 적발돼 구속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드라마 촬영이 모두 무산되며 연예계 퇴출 위기까지 가게 되었던 그녀. 출소한 이듬해 성현아는 누드화보로 노출을 강행합니다. 대중에게 비판받고 있던 그 당시 누드화보로 판세가 뒤바뀌고 성공적으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약까지 했지만 성공적으로 재기를 하게 된 그녀를 보고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사고치면 누드 한번 찍으면 된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립니다. 정말 누드 화보로 인해 다시 배우 생활을 하게 된 그녀. 결혼까지 하며 잘 사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2014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2010년 당시 개인 사업가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그녀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준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그녀는 2010년 2월 이혼했는데요. 그 시기가 성매매 시기와 맞물리고 성매매 2달 뒤인 2010년 5월에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재혼 후 뒤늦게 밝혀진 성매매였기에 배우자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이루어진 2016년 재혼 상대를 찾고자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성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에 스폰서를 받았다고 보여 방송금지 처분은 풀리지 않았고 곧이어 2017년 그녀의 남편이 자엑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기구한 그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고 맙니다. 현재는 싱글맘으로 삶을 살아가며 작품의 조연이나 SNS로 근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 개인적으로는 그녀의 과거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굴곡 없이 평온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 중 후반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상아. 당시 남자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이상아는 중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에 임권택 감독의 협박으로 미성년자 알몸 배드신을 촬영했을 만큼 연예계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후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던 그녀는 돌연 연예계 활동에 뜸해집니다. 그러던 그녀가 결혼까지 했던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백기를 깨고 누드 화보를 냅니다. 당시 1일 매출액이 1억 원을 기록할 만큼 이상아의 누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엄청난 호응을 얻자 2차 촬영까지 진행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 뒤에 그녀의 누드 화보에 의아함을 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업에 바빠 연예 활동을 안 한다고 했던 그녀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2번의 이혼 후 3번째 재혼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었기에 또다시 이혼을 할 것이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8년 그녀는 아역스타 이미지로 역할 제안을 우려해서 촬영을 감행했다며 과거 누드 활용을 후회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후에도 활발히 연예계 활동을 하던 그녀에게 또다시 아픔이 찾아옵니다. 3번째 남편과 잘 사는 듯 보였던 그녀가 결혼 1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3번 이혼한 이혼녀 딱지가 아직까지 그녀에게 달라붙어 그녀를 힘들게 하는 건지 최근 금쪽 상담소에 나와 눈물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톱스타였던 이승연은 김희선, 고소영, 심은하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며 준수한 연기 실력으로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였는데요. 승무원 출신이라서 인지 발음과 지적인 캐릭터로 토크쇼 진행까지 맡을 만큼 당시 핫한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고공행진이 가로막힌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건인데요. 불법 교습 같은 것도 아닌 그야말로 대리시험과 학과 성적 조작까지 한 불법적인 루트로 면허를 취득한 겁니다. 이후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고 지상파에서 출연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2년간의 자숙을 거치고 겨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려나 하는 찰나 여배우가 누드를 찍으면 복귀가 성공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누드집을 당당히 낸 건데요. 하필 그게 일본군 위안부 컨셉의 누드집이었던 겁니다. 당시의 피해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던 당시 아픈 역사를 누드집으로 내버린 이승연. 성적으로 고동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성상품화해서 팔아먹으려고 촬영을 했다는 것에 온 나라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전부터 일어난 사건 사고에 겹쳐 온 국민이 돌팔매질할 누드집까지 찍었으니 연예계에서 거진 퇴출되고 맙니다. 당시 자신의 제2의 전성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순간을 스스로 망쳐버렸네요. 함소원. 미스코리아 출신의 방송인 함소원은 2003년 누드 화보를 발행했습니다. 상당히 수위가 높았었던 함소원의 누드 화보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대 하루 매출액이 5억 원으로 총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2003년 최고의 누드로 선정되기까지 하며 누드 화보집이 가장 잘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이 자꾸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방송에서 대부분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중국인 18세 연하 재벌 2세 남편과 결혼해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나 했더니 실상은 본인이 주장한 학력과 연하 남편이 부자가 아닌 연예인 지망생이었다는 사실과 시댁의 별장이라고 소개된 장소는 에어비앤비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방송 내용과 그녀의 발언들이 대부분 주작으로 밝혀져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해외로 넘어가서 SNS 라방으로 다이어트 식품 판매하며 지내는 걸로 보입니다. 나의 반쪽 때문인가 투투의 객원 멤버로 활동했던 황혜영은 누드 열풍이던 2003년 누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쑥스러웠지만 아낌없이 벗었다며 젊은 날의 내 몸매를 영상에 담고 싶었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아마 당시 일본 진출을 노린 첫 솔로 앨범 홍보차 찍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보다 일본을 노린 영상이었기에 국내에서는 그렇다 할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후 이렇다 할 큰 활동은 없이 쇼핑몰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정치인 김경록과 결혼하여 슬아의 쌍둥이 아들까지 키우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크게 성공한 추자연. 중국 내에서 드라마 주연급 배우인 추자연은 중국인 배우 우효광과 결혼하며 중국 활동과 국내 드라마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녀도 과거 누드 화보집을 촬영했었습니다. 2005년 그녀는 뒤늦게 누드 화보 열풍에 뛰어들었었는데요. 풋풋한 외모에 늘씬한 몸매를 선보였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과거 누드집을 촬영한 다른 연예인들보다 연예계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동상이몽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아 한때 남편과의 가정 불화설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거 누드집을 촬영했던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개인 SNS에 더 과감한 바디 프로필을 올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최근엔 연예인들이 과감하게 누드 화보에 뛰어드는 현상은 보기 드문 것 같네요. 가장 좋았던 화보는 어떤 것이었나요? 드라마, 영화, 광고 속에서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발산하며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여배우가 뜻밖의 어두운 과거가 밝혀지며 대중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청순한 외모 뒤에 숨겨진 여배우의 충격적인 과거를 파헤칠 시간,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5위는 시대의 흐름을 잘 활용해 살아남은 배우 심은하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초대박 성공과 함께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심은하는 청순한 이미지를 앞세워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던 중 불미스러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남성이 심은하와 찍은 사진을 일간지에 제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폭로 내용은 동거설이었고 심은하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사진 속 편안한 복장과 친밀한 분위기는 남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거 시점의 심은하가 고등학생 신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은하가 학창시절 일진이었다는 폭로까지 이어지며 청순한 방송 이미지와 사생활 사이의 괴리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은하의 과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며 논란을 키웠고
대중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몰락한 톱스타의 모습에 그녀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녀를 구원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북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은 심은하를 겨냥하던 비판을 멈추고 김일성 사망과 그 원인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심은하의 논란은 점차 잊혀갔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대라는 시대적 특성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심은하는 불과 한 달 만에 남양 특집 드라마 M을 통해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순 이미지에서 과감히 벗어나 판무파탈 매력을 발산하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4위는 음정이입니다.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음정이는 드라마 파일럿과 한지붕 새 가족 등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보조개는 한때 음정의 보조개 성형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를 모았죠. 그러나 화려했던 그녀는 단 7년간의 짧은 연예 활동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돌연 유학길에 올라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갑작스레 은퇴와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배인순 작가의 자전소설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에서 밝혀집니다. 동화그룹 최원석 회장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배인수는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최 회장의 문란한 사생활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출간된 그녀의 책은 당시 톱스타들과 최 회장의 충격적인 관계를 폭로하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니셜로 등장인물을 표기했지만 묘사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독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었죠. 음정이에 대한 묘사는 이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창 인기 절정의 여배우 어가 은퇴를 선언하고 유학을 떠났다는 대목이 바로 그녀를 암시하는데요. 소설은 기존 섹시 스타들에게 흥미를 잃어가던 최 회장이 청순미와 색다른 매력을 겸비한 어에게 빠지며 아내 배인순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재벌 회장의 사모님 자리에 오르려던 음정이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핑계로 여행을 즐기던 그녀는 최 회장의 마음을 빼앗은 아나운서 장은영에게 자리를 내주며 결국 최 회장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정이는 재벌 회장 3호라는 신분 상승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3위는 손태영입니다. 한 화장품 광고를 통해 신비스러운 외모와 분위기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손태영은 무명 시절 없이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이후 CF와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인기를 이어가던 그녀는 당시 최고 인기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수 알렉스와 호흡을 맞추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준 청순하고 풋풋한 이미지와는 달리 곧 스캔들 메이커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손태영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논란에 휘말린 계기는 신현준과의 관계였습니다. 배우 신현준과의 결별 이후로 손태영이 지목되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배우 이병헌의 생일 파티에서 신현준과 신혜가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불씨가 커졌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촬영 중이던 손태영이 이 소식을 듣고 신현준에게 문자로 따지자 신현준이 주영훈이랑 친 거냐? 라는 황당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옆에서 본 손태영의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아 딸의 연애를 정리하도록 했다고 하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손태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은 그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깨졌고 그녀의 이름은 스캔들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손태영은 이 사건에 대해 나는 떳떳하다. 손태영에게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다라며 자신만의 입장을 밝히며 우연이라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한 어조로 심경을 전했습니다. 2위는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정은채입니다. 정은채는 음료 광고 1호 부족할 때를 통해 데뷔하며 청순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매력을 앞세워 단번에 주연급 여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임자 있는 남자들과 얽히는 스캔들로 더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륜 논란의 주인공이 된 정은채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연에 함께 출연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일본 언론에 의해 단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과 10시간 뒤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불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카세료는 당시 모델 출신 배우 이치카와 유이와 동거 중이었으나 정식 결혼 상태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는 불륜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정은채는 한국에서 더 큰 폭탄을 맞게 됩니다. 가수 정준일과의 스캔들이었죠. 정준일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고 팬들은 정은채를 그의 여자친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준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은채가 그의 내연녀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뒤흔든 불륜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요. 다음 차례는 중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녀의 행보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1위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김정민입니다. 귀여움과 청순함을 겸비한 이미지로 연기보다는 예능에서 활약하며 주목받았던 김정민은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거둔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과의 스캔들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협박, 금전거래, 그리고 사생활 노출 위협까지 얽힌 복잡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손태영 대표는 연애 과정에서 김정민에게 제공한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녀의 사적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둘 사이에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와 금전적 관계로 인해 대중은 이들을 단순한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스폰 관계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 끝에 손태영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정민이 밝힌 과거 관계와 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정민은 손태영 이전에 8살 연상의 전 남성과 사귀었고 이전 남성이 그녀와의 관계가 끝난 후 김정민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은밀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정민은 이 문제를 손태영 대표가 대신 해결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전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손태영 대표 역시 김정민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며 자신이 제공했던 10억 원의 금품과 전 남친에게 대신 갚아준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를 위해 김정민의 사생활 동영상을 들먹이며 또다시 협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한 차례 같은 문제로 고통받았던 김정민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신하며 오히려 손태영을 법적 대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손태영 대표는 법정에서 패배했고 김정민은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정민은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 복귀하며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는 꽃뱀이라는 오해로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판단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김정민은 단순히 나이 많은 남성을 사랑했던 연인일까요? 아니면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일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